자, 다시 와요. 수요 함수를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막 교과서를 찾아서 읽어보고 인터넷을 뒤져서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한 5년간 공부해야 됩니다. 수요 함수는 뭐라고요? 가격과 수요량 끝. 그냥 끝난 거예요. 뭐 관계 필요 없어요. 관계 알아서 말라고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는 좋은 관계입니까? 나쁜 관계입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좋든 나쁘든 그냥 가격과 수요량일 뿐이에요. 그냥 끝. 조금 더 스마트하게 수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험생이라는 걸 늘 기억하세요.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 준비하시는 분의 대부분은 상당수는 공부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부만 합니다. 공부만 하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해야 됩니다. 제발 공부하지 마시고 수험 준비하세요. 수험 준비하세요.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게 가격과 수요량이다라고 끝내버리니까 뭔가 개운합니까? 찜찜합니까? 찜찜합니까? 그러면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한 6년을 다녀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든지. 자, 찜찜합니까? 개운합니까? 개운해야 돼. 당연히 찜찜하죠. 뭔가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죠. 그래도 하지 말아요. 시험하고 관계없으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험 준비하세요. 수험생이니까. 시험에 나오는 형태. 그래서 출제 유형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출제 유형을 제시하고 키워드를 제시해 주면 그것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로 나왔을 때 답을 찾는 방식을 익혀야 되는데 여기서 모든 것을 숙지하고 암기를 했다고 해서 문제를 보면 답 못 찾아냅니다. 그걸 어떻게 적용시킬 겁니까? 가격과 수요량을. 그래서 뒤에 있는 기출문제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보시고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답을 찾는 게. 그래 점수가 나오고 하죠. 조금 더 패턴을 좀 바꾸고 다음 1차 두 과목은 6월달까지라고 전제하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6월달까지 1차 과목이 어느 정도 체계가 안 잡히면 여러분 스스로 2차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또 최소한 2년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1차가 되고 내년 2차가 안 되면 또요 3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방 갑니다. 금방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면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과정이나 초등학교 과정을 다니고 있다니까요. 자,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은 철저히 공부를 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지 말고 수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로 끝냅시다. 그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1차는 가급적이 아니라 6월 달까지 끝낸다는 계획으로. 그래 여러분들이 2차까지 무난하게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달까지 1차 과목의 체계가 잡힌다는 얘기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40점대는 나와야 돼요. 한 45점 정도. 6월 달에 1차 과목의 모의고사가 45점 정도 나오면 그냥 무난히 합격이에요. 혹시라도 50점째가 나온다면 그럼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 아주 좋은 점수예요. 자, 칠판. 머릿속에 목차 익히세요. 첫 번째 수요. 그 다음에 공급. 세 번째 가격 결정. 네 번째 탄력성. 당연히 수요는 출제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수요 변화의 요인보다는 공급 변화의 요인이 최근에 연속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공급 변화 요인들이. 그리고 수요에 계속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공급이 놓으면 또 힘들어합니다. 근데 공급은 다른 쪽과 약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자, 그래서 일단 수요 공급에서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수요가 9번 놓으면 공급이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요가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는 성격, 두 번째는 수요 함수,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세 번째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네 번째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다섯 번째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딱 그걸 머릿속에 그리세요. 첫 번째 성격에서는 세 개. 첫 번째 유량, 욕구, 유효 수요. 자, 유량의 공급량 설명하세요. 유량의 공급량. 유량이니까 일정 기간. 유량의 공급량이니까 공급되는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인지 일정 시점인지 그 다음에 공급되는인지 존재하는인지. 다음 수요는 공이다 뭐라고요?
보유하고자 하는 욕구,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사전적 개념 등등은 실제 시험과는 관계없어요. 실제 시험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기가 좀 유치하니까.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요? 보유하고 있는 OX, X, 보유하고자 하는 그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유효, 수요. 미소로 끝내지 말고 말을 해봐요. 유효, 수요. 구매력을 수반하는 수요. 시작. 그게 유효, 수요. 그 다음 그게 성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요함수, 수요법칙, 수요곡선이 놓으면 가격, 수요량, 그리고 반비례, 우하향까지 기억하기입니다. 물론 이제 그건 반비례는 수요법칙에서 나오는 말이고 우하향은 수요곡선에서 나오는 말인데 우리는 그런 거 기억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체효과, 소도효과는 다음에 개별 수요, 시장 수요도 다음에 그 다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구분하는 기준 가격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가격이 있으면 답은 수요량의 변화 가격이 아니면 단 가격을 좀 더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당해 재화인지 타 재화인지 구분요. 시험에 당해 재화 타 재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아파트 가격도 보기에 있고 단독주택 가격도 있고 오피스텔 가격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동시에 나왔을 때 무엇을 당해제와 가격으로 보는지는 문제를 보고 판단하셔야죠. 그렇게. 자, 그 다음 이제 수요 변화 요인으로 갑시다. 제일 중요한 게 타제와 가격입니다. 일단 칠판 보고 결정하고 갑시다. 공란을 한번 채워보세요. 처음 오신 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공란 채워보세요. 수요는 증가 감소. 단독주택 수요는 감소하고 가격은 단독주택의 가격을 말하는 그렇죠. 하락한다. 자, 처음 오신 분들만 하는 거예요. 막둥이는 이 질문이 온 것 같습니까? X인 것 같습니까? 모르면 빨리 모른다고 하고. 자, 기본 전제를 일단 깔고 가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이 둘이 대체제다라는 전제를 미리 제시하고 나옵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럼 대체제가 뭔지를 일단 우리는 알아야죠. 대체제를 설명해 보세요. 대체제는 뭐다? 단어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예요. 그러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는 얘를 사도 그만이고 얘를 사도 그만이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이 비슷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재화를 사든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만족감 뭐라고 쓸까요? 응? 만족감 또는 효용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또 뭐가 비슷해야 됩니까? 용도가 비슷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대체제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론상 이렇다고 전제할게요. 그리고 얘도 한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대체 3조건이라 그래요. 자, 들어갑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겠죠. 왜 감소하는 거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올랐으니까 안 사겠죠. 그럼 뭘 산다는 건 단독을 산다는 얘기죠. 그럼 단독의 수요는 증가하는 거죠. 그럼 단독의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시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체제의 관계예요.
그럼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자, 아파트 가격일까요? 단독 가격일까요? 단독 가격이죠. 여기서는 단독 주택을 뭐라고 부르냐? 대상 부동산입니다. 또는 대상 물건 이렇게 말해요. 대상 물건 또는 대상 부동산. 그럼 여기서는 아파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체제가 되는 거예요. 대체제? 이런 게 대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법칙 하나를 만들어낼 겁니다. 법칙을 잘 봐요. 법칙을. 자, 대체제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냐? 대체제 가격과 대상 부동산의 수요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대체제 가격과 대상 부동산의 가격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관계를 잘 봐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대상 부동산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니까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론상은 이런데 우리는 이런 거 다 신경 안 쓸 겁니다. 대체제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이 단어만 들어갈 겁니다. 이 단어만. 비례. 무엇이 비례인지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 비례? 가격과 수요 또는 가격과 가격. 그것만 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답을 찾아요. 입력. 왜 가격과 가격 이걸 알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자리에 가격이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수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조건이 반대로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수요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격이 나와요. 가격. 그러나 수요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니까 일단 원칙만 기억할 거예요. 대체제는 뭐다? 자, 고개 들고 막둥이들. 자, 대체제는 뭐다? 비례.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교재 갑시다. 100페이지. 100페이지 9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요 변화 요인 별표시 100개. 칼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동산의 가격 변동, 타재와 가격이라는 얘기죠. 오른쪽 페이지 2번은요. 소득이고 3번은 예상이고 등등등 있는데 수요 변화 요인을 가만히 보시면 당해 재화 가격은 거기 없습니다. 그죠? 다른 재화 가격, 타재화 가격은 있는데 당해 재화 가격은 없다고요. 왜 당해 재화 가격은 거기 없을까요? 얘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니까 그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부동산의 가격 동그라미 1번 뭐라고요? 대체제, 기억. 대체제란 가격과 용도와 효용이 비슷하다. 그 세 가지만 동그라미. 가격, 효용, 용도 동그라미. 그걸 막 단순히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를 대체 3조건이라 그래요. 자, 그 세 가지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A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나 B 재화를 소비하는 경우에 만족감이 어떠하다고요? 유사한 재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니은 확인하세요. D것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동그라미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 수요 증가 체크합니다. 가격 상승 체크하고요. 수요 증가 체크하고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 체크하고요. 비례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대체제 찾아요. 동그라미 1번에 대체제 찾았습니까? 그 뒤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대체제 뒤에다가 쓰세요. 비례. 자, 갈로 열고 무엇과 무엇이 비례인지는 알아야죠. 무엇과 무엇이 가격과 수요 또는 가격과 가격.
기억합니다. 그림은 수요 곡선입니까? 공급 곡선입니까? 수요 곡선이 D에서 D-로 노란색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수요가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증가한 겁니까? 그렇다면 D가 D-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는 겁니까? 하락했다는 겁니까? 상승. 그러면 수요 증가입니까? 그럼 대체적으로는 비례니까 얘가 증가라면 가격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갔어야 되니까 대체적 가격은 상승 이리 된다고. 이게 시험 문제라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완제 찾으세요. 그럼 센스 있게 보완제는 뭘까요? 반비례 쓰세요. 반비례. 그리고 갈로 열고 무엇과 무엇이 반비례인지는 적으셔야 돼요. 똑같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에. 니은 가볼게요. 동그라미 2번의 니은에 주택과 택지를 보완제라고 가정하자.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택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랬더니 택지 수요도 감소하더라. 따라서 체크합니다.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면 가격 상승 체크합니다. 그럼 택지 수요는요? 감소, 수요 감소 체크합니다. 그랬더니 택지 가격 하락 체크합니다. 가격이 상승했더니 수요가 어떻게 됐다고요? 감소했네요. 가격이 상승했더니 가격이 어떻게 됐죠? 하락했네요. 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것만 기억하자고요. 그렇다면 이 그림은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얘하고 보완제 가격이 어떻게 되면 수요 곡선이 노란색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보완제 가격은 하락. 보완제는 반비례. 이건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럼 수요 증가와 반대가 돼야 되니까 보완제 가격은 하락.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간다고요. 자, 다시 그림.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체재 보완제가. 그림은 수요가 어떻게 된 거죠? 증가. 그렇다면 대체재 가격은 상승. 보완제 가격은 하락. 대체재 가격은 보완제 가격은 기억합니다. 교과서에서 대체재와 보완제를 쭉 보고 대체재 니은, 보완제 니은을 보시면서 대체재와 보완제의 특징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키인데요. 대체재 니은에 보시면 아파트와 단독주택입니까? 예. 보완제를 보시면 주택과 택지입니까? 따라서 대체재나 보완제가 답이 되려면 반드시 재화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재화가 두 개가 있어야만 대체재이든지 보완제이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 오른쪽 페이지 소득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예, 그걸 공부할 겁니다. 3번에 중간재죠. 얘는 필요 없어요. X에 넣으면 돼요. 근데 왜 적었느냐? 원래 있기 때문에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 위로 올라가요. 대체재 보완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독립재 얘도 필요 없어요. 지워요. 자, 이제 우등재와 열등재 봅시다. 우등재 다 읽어보시고 키워드 결정해 볼게요. 먼저 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등재 제일 중요한 조건은 소득이 나와야 돼요. 첫째 줄에 소득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체크합시다. 소득 수준이 증가. 그랬더니 그 줄 제일 뒤에 소비량이 어떻게 됐다고요? 증가. 그것만 봅시다. 증가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체크한 것만 봐요.
소득과 수요량의 관계가 어떤 관계? 비례. 우등재 글자 찾아요. 우등재 글자 뒤에 쓸 곳이 없으니까 앞에다가 쓰세요.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뭐라고 쓸 겁니까? 비례. 수독. 공간 확보하고요. 쓰지 마세요. 비례. 무엇과 무엇이 비례? 소득과 수요량. 이렇게 쓰세요.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다음 동그라미 2번 찾아요. 2번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센스 있게 얘는 뭘까요? 똑같이 반비례라고 쓰시고 갈로 열고 소득과 수요량. 교과서 151페이지. 교과서 151. 4번 문제. 해설 보지 마시고 해설 가리시고 문제 답 찾아보세요. 답 찾아내시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비례 반비례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한참 걸립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A와 B의 관계, A와 C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힌트를 줬죠. 어떤 힌트? 재화가 두 개라는 것.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제이든지 보완제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보기 보시면 아래 보기를 보시면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요. 열등제, 정상제, 정상제가 우등제와 동의어입니다. 5번도 정상제, 열등제 이런 말이 나오죠. 우등제나 열등제가 답이 되려면 지문에 반드시 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소득이. 소득이 있어야만 우등제, 열등제가 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없죠? 그럼 걔네들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일단 문제를 봅시다. A와 B의 관계라고 했으니까 A와 B의 관계 찾아요. A 부동산 가격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동그라미. 계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절대 숫자를 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B 부동산 수요는요. 증가 동그라미. 상승했더니 증가했네요. 무엇과 무엇이? A 부동산과 B 부동산이죠. 보세요. 대체제 보완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재화가 두 개가 나와줘야 돼요. 재화가 두 개가 나와야 되고 정확히 말하면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또는 X제 가격과 Y제 가격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거 무시해버리고 일단 재화가 두 개라는 것을 일단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이 어떤 관계? 비례. 자, 한쪽이 상승했더니 한쪽은 증가했습니까? 비례네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대체제. A와 C. A 가격이 상승했더니 C 수요가 감소를 했네요. 반비례 보완제. 134 134페이지 거기 예제 문제 보세요. 거기 올해 기출 문제입니다. 자, 아직 계산 문제는 우리가 손 안 댔으니까 그게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그 C만 결정하세요. C만 결정하세요. C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물었습니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재화가 두 개죠. 그럼 대체제는 보완제겠죠. 자, 올라가세요.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상승 동그라미. 그랬더니 다세대 주택의 수요량은 증가 동그라미. 상승했더니 증가했네요. 어떤 관계? 비례. 그럼 이 재화는 어떤 관계? 대체제.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제, 보완제, 우등제, 열등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돌아갑니다. 페이지로 갑니다. 대체제 찾으세요. 대체제란 뭐다? 다시 대체제는 뭐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이런 이상한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대체제는 비례다. 무엇이? 가격과 수요, 가격과 가격. 보완제란 반비례. 무엇이? 우등제란 비례. 열등제란 무엇이? 소득과 수요량. 답 결정하세요. 자,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키는 소득이 있으므로 어떤 경우도 대체제나 보완제는 답이 될 수 없다. 대체제가 보완제가 답이 되려면 제화가 두 개, X제와 Y제 두 개가 있어야 된다. 자, 땡. 그 다음에 이제 우등제인지 열등제인지를 결정해야죠. 우등제인지 열등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비례, 반비례. 무엇이? 소득과 수요량. 소득 찾으세요. 소득은 수요량은 비례. 그럼 답은 우등제. 지금까지 시험은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나왔습니다. 감소는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그 무엇도 보면 안 돼요. 오로지 비례, 반비례로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 찾기가 편합니다. 그렇게 찾는 겁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몸 푸세요. 머리 맑게 합니다. 반응은 엄청 많이 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박준호 표정 되게 좋아졌다. 11월 달보다. 너 임마.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자꾸 기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기에 자꾸 들어올 때 조심할 것은 어느 순간 공부를 자꾸 하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싶고 그 다음 단계를 가고 싶고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 우하향으로 끝내야 되는데 뭔가를 더 하고 싶은 왜 우하향이지 하고 혼자 또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럼 끝장이에요. 그럼 합격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수험생이라는 것 염두에 두시고요. 제발 공부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공부는 자녀분들이 하는 거고 애들이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시험 준비하세요. 시험 준비. 예. 학생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상 찾아요. 예상. 자, 예상 바로 뒤에 여백 많죠. 그 여백에다가 적을 건데 일단 정리하고요. 자, 일단 정리하고 갑시다. 오세요. 누가 예상하느냐? 수요자가 예상할 수도 있고 공급자가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끝낼게요. 4개밖에 없습니다. 수요자들이 가격의 상승을 예상할 수도 있고 가격이 하락할 거야 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급자들도 마찬가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수요가 증가인지 공급이 감소인지를 따져보자고요. 자, 얘는요. 수요자들이 가격이 상승할 거야 라고 예상을 한다고요. 그러면 수요는 증가 감소.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다. 그럼 지금 산다 안 산다? 지금 빨리 사야죠. 수요 증가.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야. 그럼 지금 살 이유가 없죠. 기다려야죠. 수요는 예, 결정하세요. 불러주세요. 공급. 자, 공급자들이 앞으로 집값이 올라갈 거라 예상합니다. 이 공급자들은 건설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개개인은 수요자, 공급자. 우리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요자이면서도 공급자입니다. 자, 공급자들이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한다면 지금 파는 게 좋아요? 기다리는 게 좋아요? 기다려야죠. 공급. 앞으로 집값은 더 떨어질 거랍니다. 그러면요. 공급은 2016년 대한민국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 감소? 증가. 왜 건설회사들이 그렇게 공급량을 늘렸을까요? 앞으로 가격은 떨어질 거라고 그들은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떨어지니까 빨리 틀어야죠. 빨리 틀고 돈 벌고 떠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공급자들은, 건설회사들은 예상을 하니까 공급량을 무작정 늘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이제 2017년, 18년도 이제 무더기로 쏟아진다는데, 그런데 신기하죠. 쏟아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도 다 들어가 살죠. 인구는요, 변함이 없다는데. 신기하냐. 어디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집을 사는 건지. 자, 요 4개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 전체다. 자, 그 뒤에 여백에다가 똑같이 그려놓읍시다. 메모 끝나시면 칠판으로 오시고요. 자, 수요 변화의 요인. 결론은 3가지가 전부 다예요. 타재화의 가격, 그리고 표현은 기억하자고요. 대체재 보완제, 소득, 우등재, 열등재, 그리고 예상. 그 기타 내용 때문에 틀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밑에 뭐 여러 가지 좀 추가로 7가지 정도 더 정리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틀릴 이유가 없으니까 확실히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공급 정리해 봅시다. 칠판 보고. 칠판 보세요. 공급의 첫 번째 개념입니까? 그럼 수요 개념으로 올라가요. 성격. 공급도 똑같이 말하세요. 성격 첫 번째. 똑같은 아까 유량이, 수요량 유량이었죠. 공급량 유량, 거래량 유량, 재고량, 저량, 보급률, 저량. 그러니까 둘 다 유량. 첫 번째 유량. 두 번째, 팔고 싶다는 겁니까? 팔았다는 겁니까? 예, 팔고 싶다는 얘기예요. 역시 욕군 거죠? 사전적 개념이네요. 그죠? 예, 똑같은 개념이고. 공급이니까 유효 공급. 유효 공급이라는 것은 나는 아파트를 100채 팔고 싶다가 아니고 100채를 팔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공급. 이게 유효 공급. 똑같은 거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똑같이 읽으세요. 시작. 공급 함수, 공급 법칙, 공급 곡선. 그러면 가격, 제목만 읽고 끝내면 못 잡니까? 답을 찾아야죠. 답은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향. 다시 시작.
공급 함수. 자, 다시 5초간 휴식. 막둥이 멍 때리. 자, 멍 때리기 없깁니다. 수업 시간에는. 자, 다시 공급 시작. 공급 함수. 그러면 가격, 공급량, 비례, 우상량. 끝. 그 다음에 읽어요, 제목.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란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 무엇 때문에? 가격. 공급의 변화란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 무엇 때문에? 가격 이후에. 오른쪽으로 갔다. 증가. 왼쪽으로 갔다. 똑같아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책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104페이지. 큰이번의 부동산 공급의 1번 개념 그랬습니다. 1번, 갈로 1번의 유량입니까? 예, 유량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판매한 양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욕구, 팔고 싶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유효 공급 동그라미. 갈로 3번 확인해 보시고요. 큰 2번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급 함수입니까? 그럼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것은 두 번째 박스 안에요. 무엇과 무엇의 동그라미 할까요? 공급량 동그라미, 가격 동그라미. 공급 법칙 두째 줄 가운데 즉 부동산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 정의 관계 체크하시고 이 꼴 뭐라고 쓸까요? 오케이, 비례.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의미다. 첫째 줄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 곡선이다까지 체크합니다. 일단 체크는 해놔야죠. 그리고 키워드만요. 가격 동그라미, 공급량 동그라미. 그리고 한 장 뒤로 넘겨보니 그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항상 그래프가 나올 때는 총축과 횡축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총축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가격요. 횡축에는요. 공급량이네요. 둘의 관계는 그래프를 보세요. 우, 상향, 그리고 비례입니까? 예, 우상향 비례. 그럼 그거 다 묶어서 정리해 놓을까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큰 2번. 공급 함수 뒤에 여백 많죠? 자, 거기다가 적읍시다. 공급 함수, 공급 법칙, 공급 곡선. 3개 쓰시고 제목 거기다 다 쓰세요. 그리고 점 딴딴 하고 뭐라고 쓸까요? 가격과 가격 콤마 공급량. 화살표 뭐라고 쓸까요? 비례 콤마 우상향. 제가 지정하는 곳 말고 아무데나 적으면 다음에 우리 대화가 안 돼요. 제가 몇 페이지 어디를 보세요 하는데 나는 없는데 또 이렇게 돼요. 제가 적으라고 하는 거 적어야 나중에 소통이 가능해요. 105페이지. 큰 2번 공급함수, 큰 5번 공급함수 뒤에 메모한 거 시작. 공급함수, 공급법칙,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비례 우상향. 오케이. 그것만 딱 하면 돼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갈로 1번에 큰 6번에 갈로 1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변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 동그라미 동일한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 제일 밑으로 내려가세요. 공급의 변화 시작. 이동까지만요. 그래서 키는 2개. 첫 번째는 가격 이외, 두 번째는요 곡선 자체. 오른쪽 한 장 넘겨볼까요? 그림 보시죠. S0가 S1으로 간 것은 오른쪽 왼쪽? 오른쪽입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증가. 반면에 S2로 갔다면 감소.
그림 바로 오른쪽에 그 표현도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큰 7번에 공급 변화 요인 대체재 보완제 나오는데 그쪽 보면 안 돼요. 대체재 보완제 공급 쪽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다음에 훗날 먼 훗날 할 거예요. 대체재 보완제는 지금까지 공급에서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놓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떨어져요.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 수요 쪽만 딱 기억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안 틀리고 확실해지면 그때 공급 손댈 거예요. 얘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99%인데 괜히 쓰잘데없는 끄집어들여 가지고 원칙이 흔들리면 큰일 나니까. 자, 대체재는 비례라 그랬죠. 가격과 가격이었죠. 이 가격 자리에 가격이 아니라 수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도 있어요. 뭐가 많아요, 종류는. 근데 지금 다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일단 출제될 가능성이 99%예요. 나머지 1% 때문에 다른 거 손댔다가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나머지 손댈 겁니다. 언제쯤 자연스러워질 겁니까? 예? 그래요. 오늘 대충. 오늘 하고 나면 후딱 끝내지 뭐. 한 것도 없는데. 끝. 나머지는 지금 손대지 않겠습니다. 112페이지. 큰 3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격 결정이라네요. 이제 가격 결정. 여기서 두 가지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균형점의 결정이라고 했습니까? 제목이 시장 균형과 균형점의 결정되어 있죠. 그럼 그거 이제 하나 해야 되고 한 장 뒤로 넘기면 큰 2번. 그건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장 균형의 변동. 자, 칠판 가봐요. 시장자는 빼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가격 결정제. 오늘 마지막 해야 될 내용입니다. 가격 결정에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균형점의 결정. 두 번째는요. 균형의 이동. 균형점이 결정되어 있는데 얘가 또 이동한다고요. 사랑은 움직이던가요? 그래요? 그럼 균형도 움직이겠죠. 균형의 이동에 쉬었다가 제압시다.